이어서 화웨이 사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기업들이 사드 때문에 미국하고 중국 사이에 끼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사태를 맞았습니다. 롯데도 그렇고 중국의 현대자동차나 많은 기업들이 아직까지도 사드 문제가 잘 깨끗하게 해결되지 않아서 있는데, 바로 이 화웨이는 제2의 사드처럼 미국과 중국의 충돌 사이에 한국이 끼어서 이제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지는 그런 압력을 느끼고 있고, 우리 경제에 또 하나의 불확실성을 증가시키고 있습니다. 그 대만의 TSMC나 삼성전자에게 미국이 화웨이와 거래 중단의 압력을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LG U+가 미국의 민감 지역에 화웨이 장비를 배제했다라고 설명을 하지만, 이건 좀 설득력이 없는 게, 인터넷에서는 데이터그램이라고 해서 어떤 지역에 트래픽이 너무 몰리면 이 서버들이 자기들이 알아서 다른 서버 쪽으로 우회를 해서 전송을 하기 때문에, 미국의 민감한 지역에 미팔군 주위에 있는 서버를 화웨이 장비를 안 했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있는 삼성전자 장비라고 예를 들면, 삼성전자 장비가 트래픽이 몰리면 멀리 있는 다른 서버로 전송을 하기 때문에 그때 외곽에 있는 화웨이 장비가 중간에 그 데이터를 받아서 전송할 수 있기 때문에, 인터넷의 망에 그 트래픽을 관리하는 구조를 안다면 특정 지역에 배제한다라고 하는 것은 좀 설득력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 얘기는, 그러면 미국의 정보는 중국에 넘겨주면 안 되는데 없는데 정보들은 그 중국에 넘겨줘도 괜찮으냐, 이런 문제가 생기죠. 그러니까 애초에 화웨이 장비가 그런 가능성이 없어서 우린 쓴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특정 지역에만 화웨이 장비를 안 쓴다라고 하는 것은 인터넷 그 망의 구조를 생각하면 설득력이 전혀 없는 이야기다 하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고요. 이 화웨이가 온갖 네트워크에 많은 시장 점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요, 예를 들어서 유럽에서는 이 화웨이 장비의 시장 점유율이 31%가 됩니다. 그런데 미국하고 나토하고 또는 독일에 있는 미군 주둔 지역 이런 데서 민감하게 망이 얽혀 있기 때문에, 미국만 화웨이를 장비를 쓰지 않아서는 소용이 없죠. 유럽이나 아시아 동맹 국가들도 화웨이를 다 버려야 되는데, 그러려면 이제 상당히 지금 있는 장비들을 걷어내야 된다라고 하는 문제가 생깁니다. 근데 이제 화웨이가 이렇게 큰 시장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 이유는 화웨이가 싸고 좋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화웨이 장비를 지금 현재 경쟁 회사의 다른 장비로 바꾸면 도심에 있는 고객 1인당 한 5,000불의 추가 경비가 되고요. 원격지에 있는 교외의 고객당은 10,000불 정도의 대체 비용이 드는 것으로 월스트리트 저널이나 톨라가 리서치가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체 교체 비용이 지금 이미 깔아놓은 것들을 다 대체하는데 5년에서 10년이 걸리고, 비용은 전체적으로는 한 60조 이상의 돈이 소요가 되는 거기 때문에 그게 생각처럼 쉽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란과 북한에 대한 제재 위반이 첫 번째 원리였다면, 두 번째가 이제 안보 위협에 관한 위협이고요. 세 번째는 이 5G 기술이 중국 중심으로 재편되는 것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5G망이 가장 기본적인 사회적 SOC인데, 인프라인데, 중국이 헤게모니를 갖는 것에 대해서 미국이 기술 헤게모니를 갖기 위해서 5G 기술 패권론에 의해서 이런 규제를 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5G 장비는 중국을 제외해도 미국 회사는 거의 시장 점유율이 없습니다. 그래서 1위에 화웨이가 있고, 2위에 스웨덴의 에릭슨, 3위에 핀란드의 노키아, 그다음에 4위가 한국의 삼성전자고, 5위가 중국의 JT입니다. 그래서 이런 구조를, 중국 거를 안 쓴다고 해도 스웨덴, 핀란드, 한국산이기 때문에 미국이 이 중국의 기술 패권 때문에 이걸 한다는 것도 크게 설득력은 없고요. 중국의 5G의 조립인데 사실 그 안에 들어가는 요소 기술, 통신의
요소 기술이나 소프트웨어에서는 퀄컴 등 미국이 갖고 있는 기술도 많기 때문에 이런 기술 패권론이 크게 설득력이 있을 것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네 번째 이유는 미국의 미중 무역 협상의 협상용으로 바게닝 칩으로 이 화웨이를 압력을 더 가하기 위한 거다. 이제 미국 입장에서 보면 중국의 지금 IT에 관련된 교역이 상당히 불평등 교역이죠. 왜냐하면 중국은 소위 디지털 만리장성을 쌓아가지고 외국의 거대한 IT 기업은 중국에서 사업을 못하게 해놨습니다. 그래서 중국은 페이스북도 못하고 구글 서비스도 안 되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걸 막아놓고 대신 그들의 아이디어를 베껴가지고 바이두나 알리바바나 텐센트 같은 회사들이 거대 기업으로 했죠. 그러면서 수많은 지적재산권을 침해하고 있고, 그래서 이런 미국의 지적재산권 침해와, 그러니까 중국의 미국 지적재산권에 대한 상습적인 침해하고 이 불평등한 무역 구조를 바꾸기 위해서 압력을 가하는 거가 관세와 더불어 화웨이도 이런 것으로 하고 있다. 이렇게 첫 번에 이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화웨이도 첫 번에는 이게 트럼프 대통령이 미중 무역 협상의 바게닝 칩, 협상용이라고 생각을 해서 부품들을 사재기를 하면서 단기적인 대비책을 강구해 왔는데 최근에는 그게 아닌가 보다 하는 거죠. 이제 뭐냐면 화웨이의 수입 금지를 넘어서 블랙리스트로 올려놔가지고 미국 기업들이나 미국의 동맹 국가들의 회사들로부터 부품이나 기술 공급선을 끊음으로써 화웨이의 생태계를 통째로 파괴시키는 전략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협상용 무역 협상의 협상용이라는 설득력이 점차 이제 힘을 잃고 있는 중입니다. 다섯 번째는 이제 미국의 경제 패권 시나리오입니다. 이게 뭐냐면 명백하게 G2가 되면서 중국이 더 이상 커져가지고는 미국의 경제적으로 이익을 받아서 중국을 제압할 필요성이 있다. 이런 시나리오는 과거 일본이 어마어마하게 부상을 해서 미국의 경제적 독점적 지위를 위협했던 80년대 결국 G5 국가들이 모여서 이 일본이 환율을 너무 낮게 가져가서 수출을 많이 하고 있으니까 환율을 확 올리라 그래서 1985년에 플라자 합의를 통해서 일본의 부상을 제압을 했다. 그런 음모론 또는 그런 주장을 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 기술력이나 중국을 새로운 압력을 통해서 중국의 부상을 더 이상 두면 미국의 경제 패권에 대한 위협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걸 저하기 위한 것이다라고 보는 시나리오고요. 이게 상당히 힘을 잃고 있고요. 또 하나는 그보다 더 큰 중국 하나가 아니라 미국이 중국하고의 관계를 근본적으로 재설정을 해서 과거에 미국이 소련을 대상으로 냉전을 치른 것처럼 이제는 미국의 주적이 중국이 되고 있다. 그래서 옛날 철의 장막이라고 해서 아이론 커튼이라고 이제 소련이 중심으로 서방 세계하고의 차단한 막을 우리가 철의 장막이라고 그랬는데 이번 역으로 미국이 중국을 포위하는 디지털 아이론 커튼, 디지털 철의 장막을 치면서 신냉전에 복귀하고 있다라고 보는 시각입니다.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의 이유는 뭐냐면 중국이 경제 발전을 계속하다 보면 결국 민주화되고 세계 평화에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이 미국의 기대였습니다. 그래서 닉슨의 핑퐁 외교를 통해서 중국하고 관계를 정상화했는데 최근에 시진핑이 들어오니 와서 과거의 등수평부터 지속되던 자유를 확대하는 게 아니라 역으로 중앙 집권적 독재를 강화하고 1대1로 등을 통해서 세계 패권 국가화의 노고를 아주 노골적으로 패권 국가화 정책을 쓰고 있고 남진아해, 사우스 차이나해에서 분규를 일으키면서 세계 질서에 위협이 되고 있어서 이게 중국은 다른 나라구나. 그래서 중국을 우리 미국의 자유무역 체제, 우리가 제가 편의 서재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1944년에 2차 대세계대전 후에 브렌튼우드 체제가 세계 자유무역 체제를 설정했던 건데 여기서 중국을 제외시키겠다라고 하는 거라고 봐서
미국의 국제 전략이 근본적으로 변화했다고 강조해서 중국과 일본, 미국과의 관계를 재설정하는 중이다. 이런 이론입니다. 이런 새로운 철의 장막의 이론을 주장하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분이 이제 조지타운 대학의 아브라함 뉴만 교수입니다. 하와이 사건은 글로벌 경제 네트워크가 아주 새로운 지정학적 전략의 영역으로 들어갔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고 20세기에 과거 20년 동안에 어마어마하게 촉진된 글로벌화가 지속 가능하지 않다라고 하는 걸 보고 있는 새로운 시대를 열고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물건을 제조로 수출을 많이 하는 10대 국가들 사이에 서로 교역이 많이 얽혀 있기 때문에 이 얽혀 있는 것들을 그래서 모든 어떤 큰 비싸고 좋은 물건들은 다 다른 나라의 부품과 기술을 조합을 해서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소위 서플라이 체인 공급망을 차단을 하면 어떤 한 회사도 물건을 제대로 만들 수 없기 때문에 이 공급망의 상호 의존성을 무기화한다. 그래서 웨포닝 인터 디펜던시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전략이 바로 이 하웨이의 공급망 사슬을 교란해서 화해를 고사시키는 거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되면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던 대표적인 IT 업계의 세계 공급망 사슬은 애플이 디자인하고 실리콘밸리에서 디자인하고 중국에서 조립을 하고 여기에 한국 기업들이 부품을 공급하는 이런 체제가 대교란이 일어나게 되고 국제 비즈니스 질서도 교란이 일어나게 됩니다. 보여드리는 거는 이 1827년서부터 2014년까지 그 소위 상품 교역량이 얼마나 급격히 늘어났는가를 보여드리는 그래프고요. 1944년 그 브렌튼 우드 체제, 미국의 그 자유무역 체제가 도입한 후 그게 얼마나 급상승하게 됐는지를 보여드리는, 이건 인류 역사상 상당히 예외적인 일이었습니다. 이렇게 글로벌화가 촉진됐고요. 보여드리는 거는 우리나라는 이 글로벌 자유무역 체제를 잘 편승했기 때문에 큰 성공을 거둔 나라죠. 그래서 1945년 우리나라 해방서부터 2014년까지 가로축은 1인당 국민소득 증가율이고요. 세로축은 국민 총생산에서 상품 수출의 비중이 얼마나 늘어나는가를 보여드리는데요. 대한민국이 이 두 개의 축에서 아주 예외적인 성공 국가라는 걸 보여주는 그래프입니다. 보시면 1인당 국민소득은 그 기간 동안 연평균 5% 가까운 4.9% 동안 거의 60년 동안 계속 지속적으로 성장을 했고요. 65년 동안. 상품 교역이 GDP에 차지하는 비중도 매년 5.1%씩 지속적으로 성장해서 보시는 그 그래프의 나라들 중에 가장 성공적인 나라가 있고, 이 상품 교역의 성장률이 높은 나라들이 국민소득 성장률도 높았다는 걸 보면 글로벌화가 우리 경제를 지탱하는 성공시킨 큰 요소인데, 이 질서에 지금 근본적인 재편 또는 수정이 일어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불확실성이 늘어나고 있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중국이 시진핑이 쉽사리 타협하지 않을 거라고 하는 것 때문에 지금 세계 금융시장이 상당히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중국이 과거에 그 불평등 조약을 함으로써 많은 고난을 겪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불평등 조약은 인류 역사상 중국은 다시는 반복하지 않겠다. 그래서 긴 싸움이다 이렇게 막 하면서 시진핑 주석과 중국의 언론들이 이 장기전에 돌입해야 된다는 국수주의를 지금 엄청나게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 중국의 과거 불평등 조약의 악몽은 아편 전쟁 이후에 그 많은 그 서방의 열강들한테 상하이나 홍콩이나 이런 조차지들을 내주면서 사실상 그 주권을 포기하고 오랫동안 국토를 잃었던 적이 있죠. 그래서 이 아편 전쟁 이후에 그룹적인 조차 조약의 경험이 있고, 19세기 들어서 일본하고의 시모노세키 조약으로 대만을 일본한테 양도하면서
중국이 하나의 중국으로 통일되지 않는 원인이 바로 19세기에 일본과의 시노모세키 조약이었다라고 하는 경험이 있어서 중국이 이런 미국의 압력에 서로 경제적으로 어려워도 계속 버틸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이런 예상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가 화이 사태는 단순히 한 기업의 문제가 아니고 과거에 한 6가지 중에 한 3가지만 현재 가능한 설명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하웨이가 정말 안보에 직접적인 위협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혐의를 거두기 어렵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거는 G2 경제 패권의 싸움의 시작이고 중국을 억누르려고 하는 미국의 전략이고 그리고 중국이 미국이 생각하는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체제에 편입되기를 거부함으로써 스스로 독재를 강화하고 패권국가, 돈을 앞세워서 세계의 패권국가 되려고 하는 것 때문에 미국의 새로운 국제 전략이 중국을 고립화시키려고 하는 디지털 철의 장막의 전략이 시작됐다고 하는 이 3가지 이론이 가능합니다. 어쨌든 안보의 위협이라고 그러면 한국은 사드 사태와 똑같이 중국과 미국 사이에서 어려운 선택을 해야 되고 현재는 미국 편에 편승할 수밖에 없는 구조로 되어 있고요. 왜냐하면 지금의 미국 시장이 워낙 크고 우리가 미국에 의존하는 기술이나 부품이 워낙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그 의도적인 모호성을 가지고 버틸 수 있는 시간은 그렇게 한국 경제에 많지 않다는 거고요. 세계 글로벌 경제 질서의 재편 내지는 충격을 트럼프 대통령이 가하고 있기 때문에 이 화웨이 사태는 결국 한국 경제의 새로운 불확실성과 외교 경제의 더 새로운 도전의 시작이다. 이것도 대외에 상당히 안 좋은 경제 여건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화웨이가 5G 통신망 장비를 못 팔고 있기 때문에 에릭슨, 노키아, 삼성전자가 혜택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삼성전자는 부품하고 완성품을 다 만들고 있기 때문에 화웨이에다가 부품을 또 수출하지 못하기 때문에 뚜렷하게 수혜주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예의주시하면서 지켜볼 수밖에 없고 기업들은 이 중국하고 미국의 긴장 관계 때문에 글로벌 서플라이 체인을 재구성해야 될지도 모른다는 상황 때문에 플랜 B를 준비하셔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맺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